안녕하세요. 코모코 한의원 원장 문상우입니다. 한의원을 하다 보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들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자불선 선자불리라는 말입니다. 레자불선, 먼저 다가오는 사람치고 선한 사람은 없고 선자불래, 선한 사람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는 사람치고 선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먼저 다가와서 이거 해봐,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가 없다는 것이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내가 이거 보니까 광고가 너무 잘못됐어요 라고 전화 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광고죠. 자기네들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것이고, 소방법이 잘못됐어요 라고 먼저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도 다 그걸로 돈을 벌어 먹으려고 먼저 합니다. 우리 한의원이 잘 돼서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광고하려고 먼저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슬프게도 정말 선한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는 이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각은 너무 가까이도 불가원,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의학적 용어로 랍보라고 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의사와 환자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지 치료가 잘 됩니다. 이건 어떤 치료에서든지 그렇습니다. 반대로 의사와 환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의사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에이 원장님 나 그거 안 할래요 라고 충고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원장과 직원들과의 관계 또한 불가능 불가원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직원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좋은 것도 있지만 할 말 못할 말, 말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멀어지면 이 원장님 너무 정이 없어 라고 떠나보낼 수가 있는 거죠. 커플이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나 커플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바람이 통할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각자 도생이란 말입니다.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해주는 명언입니다. 우리 삶은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정부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협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 방법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말이죠. 이번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부가 우리를 구제해 주겠지, 다음 정부가 우리를 구제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유비무환.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철저히 준비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실제로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유비, 비가 내리면, 무환, 환자가 없다. 즉, 비가 내리는 날에, 날씨가 얄궂은 날에는 환자들이 내원을 안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얄궂거나 하면 손님들이 크게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차, 벤치, 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차는 벤츠, 시계는 롤렉스 사라 이 뜻입니다. 괜히 어중간하게 중간급 샀다가 후회하지 말고 대장급으로 한 번에 가라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차를 사고 싶은데 외제차를 너무 타고 싶어서 BMW를 샀는데 BMW를 사서 보니까 차는 역시 벤츠야 라고 해서 BMW를 팔고 벤츠로 갔다.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에는 롤렉스를 너무 사고 싶은데 요즘 공급이 마땅치가 않아서 오메가를 샀다. 근데 오메가를 사보니까 이것도 너무 좋지만 롤렉스가 눈에 아른거린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괜히 중간급으로 샀다가 다시 팔아서 손해보지 말고 돈을 모아서 한 번에 좋은 곳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명언은 누시누엄이라는 명언입니다. 여러 번 시험해보고 또 여러 번 경험해봤다. 그러니 척 보면 딱이다 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한의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치료를 할지 안 할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근데 치료를 안 하는 분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 이거 당신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100% 장담하면 내가 치료받겠어. 100% 치료가 되면 내가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다 치료비 내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치료율 100%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이 아닌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 정도 치료율을 보이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치료율 100%라면 제가 이 좁은 서울 땅덩어리에 있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고
미국에 건너가서 뉴욕의 펜트하우스에 지내면서 빅토리아 시크릿 금발 모델들이랑 선상 파티를 하면서 놀고 있겠죠. 떼돈을 벌면서. 그만큼 이제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어떤 치료든 질환 앞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7번째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명언입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나오는 참 유명한 명언이죠.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백반집에 갔다고 합시다. 그날따라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계란 후라이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다음날에도 갔는데 또 기분이 좋아서 계란 후라이를 또 덤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날 갔더니 그날은 계란 후라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서비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왠지 섭섭합니다. 이 집 변했네? 사장님 초심 변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한의원을 하다 보면 직원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의원 마감 시간이 7시입니다. 그런데 예약 환자가 없으면 굳이 7시까지 앉혀놓지 않고 6시쯤에 마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나중에 직원들은 6시에 마무리해야지 5시 50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6시 반에 예약이 잡히거나 7시에 딱 마치면 이미 요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습니다. 삐져 있는 거죠. 당연히 7시에 마치는 게 당연한데 6시에 마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죠. 물론 지금 직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은 또 일찍 맞춰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찍 나와서 또 치료를 하고 혹은 또 치료가 길어지면 7시 이후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불평불만 없이 잘 일을 해주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찍 맞춰주는 겁니다. 오늘은 재미삼아 명언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에 관한 명언들이잖아요. 불가금 불가원, 레자불손 선자불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한다, 그런 말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 관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